네, 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남자 박규빈. 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여자 이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논문은 2021년 5월 ESMQ에 실린 Reconceptualizing a Model of Demonstration Effects, Integrating Rational, Affective and Behavioral Construct입니다. 유소년을 대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가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논문인데요. 논익남 규빈님, 혹시 데몬스트레이션 이펙이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트리클 다운 이펙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트리클다운 이펙트와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의 차이는 후자가 직접 뭔가를 보여주고 난 후에 효과를 측정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엘리트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게 한 후에 이들의 스포츠 참여 의도와 행동에 레셔널하고 어펙티브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펙을 보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논문들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의 잠재성에 맞춰 스포츠 경영 연구자들은 엘리트 스포츠 이벤트가 어떻게 스포츠 참여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이고 행동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가장 느끼기 쉽다고 하면서 연구들은 주로 성인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 스포츠 이벤트 소비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백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유발하는 이벤트와 관중들의 후속 스포츠 참여 행동 사이의 관계를 정립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포츠 관중들 사이에서의 데몬스트레이션 이펙을 조사하기 위해 증가된 TPB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행동을 종속 변수로 지정하고 의도를 근접 예측 변수로 가정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저자가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TPB 이론에서 태도가 특정 행동에 대해 개인의 신념으로부터 발달되고 전반적으로 행동에 대해 더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행동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행동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스트럭에 대해서는 트랙 사이클을 하러 가는 것은 재미있다, 좋을 것이다, 신날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주관적 규범입니다. 주관적 규범은 다른 중요한 개인이 그들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할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그 승인을 준수할 동기를 반영합니다. 주관적 규범과 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는 스포츠 행동 의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트랙 사이클을 함께 하러 갈 친구가 있다. 내 가족들은 내가 트랙 사이클을 하러 가길 원할 것이다. 라는 항목들을 측정했군요. 다음 컨스트럭은 인지된 행동 통제이네요. 네,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지된 능력을 말하는데요. TPB 이론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 쉽게 인식될수록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인식된 행동 통제는 행동 조건을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행동 조건과 인식된 상호작용과 각 조건이 행동하기 어렵거나 쉽게 만드는 힘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지된 행동 통제는 스포츠 행동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트랙 사이클을 하러 갈 시간이 있다.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내가 트랙 사이클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내주실 수 있다. 같은 질문들을 하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서술적 규범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의 예측 효용성의 결여로 인해 다른 규범적 영향의 중요성을 검토함에 따라 서술적 규범을 채택하였습니다. 서술적 규범은 다른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포착한다고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은 그들의 스포츠 참여 의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친구, 롤모델, 운동선수, 관심사의 즉각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시기에 이러한 개인의 행동과 의도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의도를 이해하는 데 예측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 친구는 트랙 사이클을 할 것이다. 내 가족 중 누군가는 트랙 사이클을 할 것이다. 그런 항목들이 측정이 되었네요. 독립변수 마지막 항목이죠. State Inspiration. 네, 스테이트 인스파이레이션의 감정적인 기반 동기부여 메커니즘은 목표 지향적 특성이 전시된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중들의 영감 효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 모델에 포함시키는 데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인텐션과 behavior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인텐션은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동기를 나타내며 가장 근접한 예측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텐션의 구조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준비의 핵심 지표로 설명되었으며 TPB 기반과 BTPB 기반 행동 모델 모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특정한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의도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 기준으로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논문은 캐나다 밀튼 지역의 12에서 14세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전에 한 번도 트랙 사이클을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로 엘리트 경기를 보게 한 후에 설문조사를 하여 모은 총 318개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설문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랙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는지 파티시페이션을 측정했는데 318명 중에 18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해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체 318명 학생들이 운동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도 아니었어요. 인구 통계학적 결과를 보시면 하는 스포츠, 보는 스포츠 둘 다 액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랙 사이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집된 샘플들은 SM을 통해서 분석되었는데요. 사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델 적합도가 낮아서 적합도 향상을 위해 낮은 요인 적재량을 보였던 서브젝티브 노음 변수를 제거한 후에 최종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델을 보시면 인텐션의 R스퀘어는 0.63으로 63%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behavior은 되게 작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해별 경우 0.02로 인텐션에 비해 다소 낮은 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선행 연구들에서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보기 위해 레셔널과 에펙티브 모티베이션 메커니즘이 따로 분리해서 연구를 한 것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 동일하게 작용하기에 하나로 콤비네이션에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가 선행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주요 결과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둘 중 어떤 메커니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인스피레이션 변수, 즉 affective based mechanism이 intention의 significant predictor로 예측되었는데 저희 논문 결과 보시면 descriptive norm, 즉 rational based mechanism이 2배 가량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느 하나가 더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simultaneously하게 두 메커니즘이 작용해야 demonstration effect을 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네, 유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아이들을 인스파이어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하나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사실 설문조사가 끝나고 바우처를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줬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걸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사실 바우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몰랐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는 추후 연구를 진행할 때 부모님들에게 참여 기회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디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통해 스포츠 참여들을 증전시키고자 하는 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보고 싶다면 추후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또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인스파이어 해줄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춰야 하고요. 오늘 논문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보고 싶다면 통합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좀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읽어주는 여자 이부영. 논문 읽어준 남자 박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